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독교 상담과 영성, 대상관계 이론과 기독교 영성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간 변화가 있죠. 기독교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대상관계 이론과 우리 기독교 성서의 말씀과 또 신학적인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또 내일 저녁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신병리와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상관계 심리치료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왜곡되고 뒤틀린 시각,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긴 관계상의 어려움을 다루는데 지대한 도움을 주는 심리치료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유아 어머니, 어머니 유아 사이에 어떠한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박탈과 결핍,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트로매틱한 상처가 내재화되었다면 그 속에는 왜곡된 내적 환상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 왜곡된 내적 환상에 근거해서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관계하게 되는데 대상관계 심리치료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대상관계, 즉 현실의 바탕을 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실제적이고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대상관계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 부모원이 있죠. 그러니까 한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장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의례화된 관계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 20년이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죠. 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례화된 관계 경험이 내면화되어서 대상 표상을 이루게 되고 자기 표상을 이루게 되며 거기에 독특한 정서적, 감정적 색채가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상 표상들로 채워진 내면의 정신세계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적 세계를 가지고 외부 대상들, 외부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관계의 틀, 렌즈를 가지고 외부 대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찰입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제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내담자 이야기를 존중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존중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아니라 공감적 이해의 태도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잣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판단과 평가하고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공감적 이해의 태도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 의미와 갈등들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치열하게 내적으로 갈등하는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듣는 상담실 그 안에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치료 관계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의 테크닉 페이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테크닉 페이퍼에서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전이와 그 전이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분석가가 중립과 절제 속에서 내담자 또 때로는 환자의 이야기들을 듣고 해석을 잘 해내느냐 하는 것이 그 관건이었죠. 이때 프로이드에 의하면 분석가는 영혼의 외과 의사, 냉철한 중립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이에 대하여 프로이드가 엄정 중립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산토르 페렌치는 원래의 외상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지금 여기에서 분석가는, 상담자는 그의 전이적 욕구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전이 만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현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교정적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적 관계 자체가 변화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 치료적 관계 자체가 대단히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페렌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분석 기법의 원리가 기억과 통찰과 훈습이라는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한 암과 깨달음과 통찰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페렌치에 의하면 치료라는 것이 재경험하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 분석가와 환자 사이에 재경험하고 재학습하는 것, 또 때로는 분석이라는 새로운 관계 경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치료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치료한다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교정적 치료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니캇은 충분히 좋은 엄마가 제공하는 촉진적 환경, 바로 그 환경을 통해서 유아의 참 자기가 발현하게 되고 성장하며 성숙하여 통합을 이루게 되며 자발성을 가진 건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병리는 촉진적 환경의 결여, 즉 충분히 좋은 엄마 경험의 결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유전적인 문제나 뇌의 기전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담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환경적 제공의 실패가 유아로 하여금 원시적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안을 통해서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분열이라든가 투사라든가 주사적 동일시, 내사와 같은 그런 원시적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은 유아 정신병적 경향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환경적 제공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니캇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핵심적 역할은 무엇일까? 상담자의 핵심적 역할. 내담자의 발달이 정지된 시점, 그것을 고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퇴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발달이 정지된 시점을 평가하고 그 지점에서 내담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상담자가 충분히 좋은 엄마처럼 안아주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핵심적 역할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어떤 그 상담의 이론에 정통하고 수많은 상담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결과를 낸 탁월한 상담자라 하더라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 대상의 역할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약화된 강도, 약화된 수준에서 제공하는 거죠. 안아주기의 과정, 홀딩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서 소화해내기 어렵고 감당해내기 어려웠던 감정과 사고와 정서, 트로매틱한 경험을 지금 내담자가 상담자 앞에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담자가 그것을 받아내서 상담자 안에서, 상담실 안에서 잘 소화해내고 잘 다듬어 내어서 잘 처리하여서 내담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교수님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마치 공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내담자가 막 던져준 공을 상담자가 잘 받아가지고 내담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엄마와 유아의 관계, 유아와 엄마의 관계, 이 단일한 관계, 이 관계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자기로 발달하고 성숙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위니캇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건강한 자기 발달을 위해서 유아의 잠재력이 방해받지 않고 창조적 몸짓, 또 자기의 그 충동들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촉진적 환경의 제공.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의 돌봄과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께서 위니캇이 쓴 그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성적 돌봄과 양육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위니캇이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라는 것은 환경의 결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가 유아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해 주지 못한 결과로 정신병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적 치료적 개입은 무엇일까? 내담자에게 박탈되었던, 결핍되었던 촉진적 환경,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충분히 좋은 엄마의 양육과 돌봄을 다시 제공하여서 재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여서 그때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 관계 경험에서 재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담자는 내담자에 의해서 내재화되어야 할 새로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와의 실제 관계는 새로운 내재화, 내면화, 동일시의 토대가 됩니다. 내담자가 내적 세계를 재통합하고 재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박탈되고 결핍되었던 그 관계 경험을 재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내일 저녁에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이 대상관계 이론, 대상관계 심리 치료와 어떤 맥락,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유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